네,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일 관계는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통일외교팀 나세용 기자와 함께 이번 결정의 배경과 파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 기자. 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에 정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네. 어떻습니까? 사실 마지막까지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한국의 유화 메시지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했던 점, 이것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도 강경한 메시지보다는 외교적인 해법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까지 일본 측의 태도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자 이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 측의 기본 입장은 그대로였다라고 말했고요. 일본은 이번에도 강제 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을 한국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지난 28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실제 시행되는 날인데요.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한일 갈등을 촉발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그 이유로 한국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보상 신뢰가 없는 나라끼리 과연 민감한 군사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부닥친 상황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도 전혀 없자 결국 종료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미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요. 한일 사이의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것이 이제 한일 간의 안보로는 협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안보상 우려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네. 근데 실제 지소미아가 한일 간 군사 협정으로는 유일한 게 맞습니다만 이 군사 정보 교류가 이게 없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2014년에 체결된 이 한미일 정보 보호 약정, 이른바 T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에 한해서 한국이 미국에 제공한 정보를 한국의 허락을 받아서 미국이 다시 일본에 주는 식으로 이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소미아를 통해서 그동안 한일이 공유해온 정보를 보면 대부분이 이 북한 관련 정보였습니다. 2016년 11월에 지소미아가 처음 체결되고 나서는 그해 한 건, 이듬해 북한이 연달아서 미사일을 발사할 땐 19건의 정보 공유가 있었고요. 2018년엔 북미 간에 훈풍이 불 때 이때는 2건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올해 북한이 신형 미사일 시험을 하면서 최근까지 7건가량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본은 정찰 위성 7기를 운영하고 있고 이지스함 6척, 조기 경보기 17대 등 장비면에서 뛰어나지만 이것을 해석할 인적인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북한과 접경지대에 구축한 이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인적 정보, 이 휴민트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일본 측 반응을 볼 때 봤지만은 일본 정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일 갈등이 이렇게 되면은 갈등이 확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사실상 확전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정확한 평가일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한일 갈등 더 고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일본은 이 지소미아 협정에 많은 애착을 보여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우익들의 염원인 이 집단적인 자위권 행사, 군사 대국화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베 정권은 지난 2015년에 한반도 전쟁 개입을 가정하고 자위대가 후방에서 지원하거나 미국령 괌이나 주일 미군 기지가 공격을 당하면 제한적으로 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이때 가장 큰 명분이 이 북한의 위협이고 따라서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미국을 경유해서라도 정보를 받는다고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 쪽 입장일 거란 말이죠. 그동안 네. 지소미아 연장을 좀 계속하라, 이렇게 좀 압력, 주장을 해왔는데 어떨 공개적으로 것 같습니까? 얘기를 해왔죠. 그렇죠. 네네. 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이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7월만 보더라도요, 정의용 안보실장이 지소미아 재검토 얘기를 꺼냈을 때 그 다음 날 곧바로 미국 국무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도 지난 9일 첫 방한했을 때 정경두 장관을 만나서 이 지소미아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죠. 지소미아가 비록 한일 양국 간의 협정이지만
큰 틀에서는 이 한미일 공조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에서 한미일 간 군사정보가 원활히 공유돼야 이 미사일 방어체제, 그러니까 MD 같은 군사적인 협력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텐데 강경화 외교장관이 조금 전에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강 장관이 중국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한 뒤에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결국 한일 간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신뢰 문제가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다. 그래서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좀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이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이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논의도 함께 있었고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 향후에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미국에는 또 얼마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향후에 한일 갈등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팀 나세영 기자였습니다.